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급자와 고급자를 위한 경매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해드린 권리분석 기초에 관한 공부는 한번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다른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쉬우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3억 프로젝트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룰이 아니라 조금 더 고수익을 내기 위한 룰 중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경매 이렇게 하면 쪽박 찬다. 제목이 좀 그렇죠. 유튜브는 제목이 자극적이어야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좀 자극적으로 달아봤습니다. 경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매계의 아픈 진실. 경매 이렇게 하면 쪽박 찬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리스크 있는 물건들, 조금 고난이도의 특수 물건들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경매에서 실패라는 사례들, 경매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은 기본적인 룰만 따라가면 없는데, 그래도 실패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바로 시세 조사를 실패해서 중국적으로 경매 물건을 비싸게 받는 경우, 그리고 현황 조사의 실패. 그러니까는 현장은 최소한 한두 번 가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세보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의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사는 그런 패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실패 유형이 바로 권리 분석의 실패입니다. 어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입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물건들, 이제 그게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의 현상은 되게 양호하고 가치가 높은데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가치가 많이 유찰을 거듭하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경매계에서는 특수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특수 물건에 접근할 때에는 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단 1%의 리스크라도 없도록 리스크가 통제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먼저 이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니면 고수익이 담보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리스크 통제에 좀 소홀히 하면서 입찰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저희 그 행꿈사, 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행꿈사 카페의 그 경매 실전반에서 제가 누차 말을 하는 거는,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그 리스크가 전무해야 한다. 단 1%의 리스크라도 있으면 절대 입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통제에 대한 완벽한 툴을 익히고 그 다음에 현란한 수익 모델들을 찾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실상 일반인들은 그 고수익에 현혹돼서 리스크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권리 분석의 실패, 전형적인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자주 보는, 즐겨보는 유료 정보 사이트입니다. 근데 유료 정보 사이트라는 거는 돈을 1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내면 나름대로 이제 경매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집약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어떤 그 아파트가 경기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부천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21개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경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물건일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봤더니 위치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만은 확대해서 보면 인근에는 부천 테크노파크라고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이렇게 이제 공업단지들이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체육관도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쭉쭉 내려오다 보면 바로 이제 신월 IC로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서울의 접근성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그 지하철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잘 지었죠? 예, 깔끔하게 잘 지어진.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예, 현대산업개발. 예, 재건축한 아파트인가 봅니다.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그 재건축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공고가 된 물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가가 5억 7천인데 최저가는 2억 7,900. 그러니까 반값까지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층도 괜찮고 7층이니까요. 그리고 지어진 연도는 2018년. 1년밖에 안 됐죠. 예, 그리고 25층에 7층이니까 로얄층이고 그리고 평수는 44평, 전용 면적은 36평이다. 예,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잠깐 배운 대로 우리 3억 프로를 위해서 잠깐 제가 권리분석 기본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권리분석은 기본적으로 뭐를 한다고요? 뭐를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예, 물건 명세서가 안 열리네요. 예, 열렸습니다.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저분한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다 소멸된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의 내역을 한번 봤더니 임차인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유치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비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현관 출입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예, 여기 뭐 국민은행의 그 저당권,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의 그 가압류, 부천시의 압류, 뭐 오종농협의 가압류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다 이제 빨간색이 그어져서 그러니까 말소될 운명의 권리들이죠. 예, 그런데 유치권이란 생소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거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그러면 그 건물을 유치 혹은 점유하면서 나는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이 유치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낙찰 받고 소유권은 넘겨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그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에 살려면 이 유치권 금액을 우리가 물어줘야만 되는 그런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치권이 진정하다고 한다 그러면 유치권 액수를 봐서 그 액수가 우리가 떠안아도 손해가 없는 선, 그 선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물건 명세서에도 액수가 나오지 않았죠. 예. 액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디다 확인해 보면 될까요? 바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전화를 통해서 혹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면 알려주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지금 여기 이제 가압류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2억 6,900 이게 이제 그 수분양자가 잔금을 추가 분담금을 못 낸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억 6,900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억 가까이는 떠안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경매를 넣었던 이 판결문에 기한 그 채권은 대의변제 채권인데 대의변제가 뭐냐면 수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받아 냈는데 이자를 안 갚다 보니까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갚아줬다. 그 금액도 한 1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점유를 넘겨줄 수 없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 감정가가 1억 5,700인데 낙찰이 얼마에 됐나요? 3억 5,40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세는 또 얼마인가요? 시세는 여기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5억 9천 정도. 예. 대략적으로 실거래가는 한 5억 8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감정가랑 유사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시세보다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2억 이상을 싸게 산 꼴인데 유치권 금액 4억을 만약에 또 안게 되면은 2억을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박 물건일까요? 아니면 손해가 많은 쪽박 물건일까요? 이거는 오늘자로 낙찰된 물건입니다. 지금 경매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이 물건을
있다는 것들은 알았을 겁니다. 오늘 입찰기일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2명만이 입찰을 했고요. 전국의 모든 입찰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2명만이 입찰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지금 2등은 2억 9,200, 1등은 3억 5,400.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차 격차가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유치권 해결할 수만 있다면 2억 이상을 싸게 받은 거니까 6천만 원 정도 차익은 걱정할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 저희 이제 자칭 타칭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이 물건을 검토를 해봤을 때에는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경매 매력을 만끽하려면 최소한 유치권 떠안아야 될 금액이 2억 이내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5억 5천 5억 5천 시세는 5억 7천 라고 치면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매를 잡으면 한 7, 8천만 원은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느끼려면 한 1억 한 7천 한 1억 5천 정도를 떠안아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겠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과연 1억 5천에 1억 5천만 주면 현대건설이 물러날까요? 아니면 이 낙찰받은 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1억 5천 이하로 합의를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소송을 하게 되면 한 푼도 주지 않고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 물건은 저희 고급반 제가 지도하고 있는 고급 실전반 그리고 남세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중급반에서도 다 검토가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이런 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떼거지로 물건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 12개가 나왔었는데 10개를 낙찰받는 분들이 소송을 했었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그랬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제 제자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진 사건을 저희가 다시 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1심부터 다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뒤집어낸 그런 전력이 있을 만큼 저희들은 이 재건축 아파트 유치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의 수익 모델들 그다음에 허점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하고도 소송을 많이 했고 삼성물산하고도 소송을 해봤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승률이 높고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리스크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단 1%의 리스크도 없고 유치권 금액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이길 그 손해가 없다. 그리고 소송만 이긴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는 전제에 들어갔었는데 이 물건들은 제가 저희 고급반이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21개 중에서는 그나마 리스크가 통제되는 물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물건은 이제 저희 람세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중급반에서 입찰을 했고요. 근데 중급반에서는 또 너무 높게 받아가는 바람에 떨어졌고 저희들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물건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봐서 적정한 금액으로 주고 유치권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수익이 다 우리 거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 하면서 우리의 사용 수익을 방해를 했으니까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꽤 큰 수익이 날 거지만 소송에서 이기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대기업이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제 판사의 중재 하에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차이가 크면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지만 소송 진행 중에 이제 판사가 중재하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심적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을 찾아가서 유치권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이 수분양자가 못 낸 추가 분담금이 2018년 2월 13일 기준으로 2억 7천이다. 게다가 이제 이자가 거의 이제 10% 중반대 지연이자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는 지연이자가 붙어가지고 연체이자라고 하죠. 연체이자가 붙어서 한 3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중도금을
낸 거를 우리가 대입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 대입변제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또 1억 몇천만 원 된다. 결론적으로는 4억 한 몇천만 원 정도를 떠안아야만 된다. 예, 그러니까 실제 4억 5천이라고 치자고요. 4억 5천을 떠안았을 때에 우리가 떠안았을 때에 손해를 안 보는 선 시세는 러프하게 6억이라고 치자고요. 원래는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 정도 사이 하는데 6억이라고 치게 되면은 최소한 1억 5천 이하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었어야겠죠. 근데 지금 3억 5천에 받았으니 2억 이상 높게 받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소송을 들어갔을 때에 어떤 식의 전략들, 어떤 식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서 어떤 식으로 투송을 끌어내고 아니면 전부 다 이겨내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구축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승소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통제 차원에서는 더 떨어지거든 입찰을 해라. 그러니까 또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 입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두 분 다 이렇게 용기 있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물건은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예.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제가 바라볼 때에는 쉽지는 않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입찰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물건이 지금 20개, 21개가 대부분 낙찰됐고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유찰이 돼서 무려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5억 7천짜리가 1억 9천5백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세보다 3억 5천 이상 그 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유치권 금액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될 텐데 이제는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4억 이상이다라는 전제 쓴다 그러면 역시나 리스크는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물건은 아니다. 그렇습니다만 재건축 아파트에도 허점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채권들이 과연 유치권에 결련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물건에 직접 생긴 채권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그 재건축 유치권을 깰 수 있는 그런 법리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간구하신다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특수 물건들은 딱 보기에는 와 반값에 샀구나 아니면 3분의 1 가격에 샀구나 이런 느낌들 때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들 때문에 준비 없이 입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런 특수 물건 같은 경우들은 리스크가 단 1%라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 물건이 이제 나중에 낙찰이 되게 되면 제가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되면 한번 아낌없이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개 중에서 19개가 낙찰이 됐는데 과연들 굉장히 높게 낙찰됐거든요. 이게 미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내고 진행을 할 것인지 저도 잠못 기대가 되는 물건입니다. 과연 이 물건 대박이 될 것인가 쪽박이 될 것인가 대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부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